네, 안녕하세요. 창업경신문의 오병묵입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 아이템들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엉클스 치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엉클스 치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치킨 전문점이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엉클스 치킨을 초대하게 된 거는 이제 보통 치킨집들은 되게 많은데 엉클스 치킨 같은 경우는 치킨과 버거를 한 매장에서 파는 소위 뭐 그런 유명한 브랜드도 있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초대를 하게 됐고 오늘은 엉클스 치킨에 대한 이야기와 또 치킨 전문점들에 대한 일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동시에 좀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드린 분은 엉클스 치킨의 이상문 본부장님 그리고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브랜드 매니저인 최현숙 이사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셋이서 그 엉클스 치킨에 대한 또는 치킨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그 엉클스 치킨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본부장님이 아무래도 그냥 치킨 전문점 또는 이 업종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래서 네. 치킨 전문점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엉클스 치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본부장님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따가 뭐 따로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개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NS 푸드 서비스의 공동대표로 있고요. HNS 푸드 서비스는 엉크스 치킨, 엉크스 치킨 햄버거, 엉크스 케빈 이렇게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엉크스 치킨하고 엉크스 치킨 햄버거의 총괄 영업 본부장으로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최현수 기사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경영신문에서 그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는 최현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이템들을 좋은 아이템들과 창업자들에게 뭐 시대에 맞는 아이템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또 창업자들한테 소개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브랜드 매니저 최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뭐 지금 그 엉클스 치킨 담당 브랜드 매니저여서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일단 좀 네. 그 좋은 이야기들 두 분 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엉클스 네. 치킨의 일을 그 조인하기 전에도 실제로 이쪽 분야 경험이 되게 많으시죠? 제가 00년 9월부터 치킨 관련해서 일을 했고요. 네네. 브랜드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네. 세계적인 치킨 브랜드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네. 이제 엉크스 치킨을 창업하게 됐고 이제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공동대표인 거는 잘 몰랐습니다. 네. 본부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공동대표셨군요. 자, 일단 자기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엉클스 치킨을 소개하는 목적이 되게 크니까 엉클스 치킨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간단하게. 치킨 전문점이면서 좀 특색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네네네. 중심을 소개해 주십시오. 치킨 브랜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저희 엉크스 치킨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희 엉크스 치킨은 치킨 6종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엉크스 치킨 햄버거는 치킨 6종에 그리고 버건 11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크스 치킨은 매장 내 식사하는 병합 매장, 복합 매장, 그리고 포장 매장, 포장을 같이 하는 매장, 그리고 배달을 전문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엉크스 치킨 앤 버거도 같은 타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메뉴들을 좀 보면 사실 아무래도 네. 이제 본부장님하고 오늘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뉴들을 좀 이렇게 쭉 봤는데 네. 뭐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가 좀 일반 치킨집 메뉴판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치킨이라는 거는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긴 해요. 네. 전통적으로 뭐 치킨, 짜장, 피자, 족발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배달도 가능했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데 장벽이
높은 그런 음식은 아니었잖아요. 편하게 네.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 네. 먹거리에서도. 그런데 이 치킨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색깔이 너무 많죠. 소스라든가 아니면 염지법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즈닝 이런 거를 통해서 맛을 구현해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객층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의 요구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6종 만들어 있고 두 개의 그 신제품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까지 하면 8종인데 이거는 지금 정식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메뉴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가 6종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 8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특색 있는 그리고 요구에 맞는 그 맛을 찾다 보니 이제 종류가 6종은 이제 픽스돼서 판매가 돼 있고 이제 시즌 상품으로 2개가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네. 최현수 기사님 제가 매장을 가보셨죠? 예, 매장을 네, 자주 사실 좀 제가 간 제가 상태인데요. 엉클스 치킨을 좀 가보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못 가봤고 최현수 기사님 일단 엉클스 치킨에 방문을 해보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서가 아니라 그냥 치킨을 좋아하는 고객으로서 어땠습니까 매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엉크스를 느끼는 점은 저희가 이제 치킨을 시키고자 할 때 크리피스를 시킬까 양념을 시킬까 고민들을 소비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엉크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가요.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 메뉴들을 개발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그곳에 엉크스를 가면 원하는 것들이 다 있다. 시중에서 브랜드들이 하나둘 특징적인 면들이 다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 아니까 특색이 있을까 하는데 맛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네.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그 담당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약간의 감정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어쨌든 가보지 않으로서는 저로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일반 치킨 브랜드들과 메뉴의 어떤 구성이나 구색들이 되게 많이 달랐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일단 가맹 사업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죠? 지금 네. 매장이 몇 개나 되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본격적으로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1년 한 네. 7개월 정도 가맹을 시작한 건 한 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특수 매장을 포함해서 한 14개 정도 영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3개 매장 정도가 지금 출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특수 매장이라는 게 좀 궁금했는데 그 네. 특수 매장이라는 게 뭐죠? 특수 매장이라는 거는 저희 엉크스 치킨을 맛보고 이 맛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싶은 분께서 매장을 영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부대 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음, 예, 군부대 내에 들어가다 보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뭐 이제 좀 설명이 좀 길어져서 그래서 음. 저희 제품하고 저희 소스하고 이런 전반적인 건 다 들어가지만 저희하고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형태로 일반 들어가는. 가맹점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네요, 네, 그죠? 다른 형태로 그런 들어가. 매장이 몇 개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자, 제가 보통 가맹본부 대표님들 또는 본부장님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이건 뭐 일반적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건데 네. 엉클스 치킨은 정말 장사가 잘 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상황도 있죠. 또 지역마다 좀 그렇고 상권마다 좀 다른 편차도 있긴 네, 하지만 네, 다른 업종에 또는 또 평균적인 하락률이 있잖아요. 보통 네, 한 40%에서 50% 정도 하락률이 있는데 저희는 네, 그렇게까지는 빠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추산해서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다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산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보통 한 25%에서 30% 내외로 정도, 그러니까 다른 음. 데보다는 15%에서 20% 정도는 덜 빠진 거죠. 매출이. 일단 뭐 코로나는 사실은 좀 특수한 상황일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상황으로 해서 매장의 상황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코로나 터지기 네, 전에는 엉크스 네, 치킨의 소위 장사 잘 되는 매장, 어떤 대표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매장들은 어느 정도가 장사가 잘 됐었나요? 대체적으로 월 매출이 한 4,500에서 5,000 나는 매장도 있고요. 네네네. 이게 나오면 뭐 한 1,800에서 2,100, 2,300 요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일단 사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뒤로 미뤄두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아이템에 대한 접근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특정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치킨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제 그 분야 전문가로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아마 다른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먼저 묻고 싶은 게 치킨 전문점 정말 많이 해요. 그죠? 네. 근데 뭔가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할 거 아닙니까? 치킨집의 장점,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전에도 한번 언급 드렸는데 네. 치킨이라는 음식이 뭐 대중적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또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저희 때도 그랬고 물론 밑에 이제 세대도 그렇겠지만 치킨이라는 음식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가격 저 음식이죠. 네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있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치킨이라는 음식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종교적인 제약이 있거나 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치킨이라는 음식이 강점이면 강점이고, 네, 장점이면 장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치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치킨에 대한 사랑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 치킨집들을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본부장님 브랜드 엉클 치킨 같은 경우는 버거하고 결합이 됐고요. 네, 때로는 뭐 치킨이 예를 들면 피자하고 연결된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치킨 전문점에서 약간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외도를 좀 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그렇게 치킨과 버거를 같이 해보니까 뭔가 좀 네. 이렇게 경쟁력이 더 있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치킨이라는 과다 경쟁하는 거에서 네, 약간 탈피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버거라는 거는 또 많지 않아요. 버거를 하는 업체가. 뭐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뭐 손에 꼽을 만큼밖에 네, 없어요. 네, 버거 전문점은 치킨을 하진 않죠. 근데 네, 치킨을 하는 업체도 냉동이나 뭐 이런 간단 조리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레쉬로 하고요. 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나 필렛 이런 것도 지금 프레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맛에 대한 경쟁력은 저희가 자부하거나 상당히 뭐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 실제로 배달에서도 그게 장점이 돼요? 배달이라는 거를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지금은 네네, 뭐 배달 민족이 뭐 네, 몇 가지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네네네.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보면 치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음, 네, 근데 저희가 배달을 버거도 같이 갔을 때는 네, 프랜차이즈나 네, 또는 뭐 버거들은 카테고리가 달라져 버리죠. 아니면 또는 이중 카테고리로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달로 음, 한정돼서 보면 네, 그런 거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음. 그 제가 이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항상 조금 이렇게 그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게 항상 좋은 얘기만 들려주면 네, 창업자들은 예를 들면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특히나 이제 이 본부장님처럼 그 치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듣는 단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치킨집, 치킨 전문점 이런 건 단점일 수 있다. 이런 거의 그 약점이 되겠죠. 창업 아이템으로서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단점이라면 일단 치킨이라는 게 과다 경쟁이죠. 네, 시장에서 너무 많죠. 네, 많은 분들이 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음, 고용 형태가 변한다거나 또는 네, 여러 가지 네, 개인적으로 아픔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떠밀려 나온 사람도 있죠, 조직에서. 네, 그런 네, 네. 분들이 많이 창업하는 게 사실은 치킨집이었어요. 음, 음, 음. 40대, 50대 분들 네,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또 막연한 이제 그 기대 네. 또는 프랜차이즈에서 뭐 말하는 그 달콤한 유혹, 그냥 뭐 할 이런 게 것, 없으니까 한다 뭐 이런 것도 예, 있겠고, 예, 그런 그렇죠?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뭐 찾는 게 치킨이니까라고 하시는 거,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물론 브랜드가 중요하기도 하고 네, 맛도 중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결정하실 몫이긴 하지만 음, 본인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브랜드가 이렇다 또는 음, 브랜드를 떠나서 이런 맛이 좋다 아니면 저 가맹점 본사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써서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또는 내가 이게 큰 기술이 없지만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교육 시스템을 이수하게 되면 할 수 있겠다. 뭐 아니면 스킬업을 좀 시켜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겠다.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치킨집의 장점이자 약점인 거죠. 이제 음, 음. 사실은 뭐 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수요는 이제 대단히 큰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강점이면서 또 약점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네. 자, 사실 뭐, 어찌 보면 답이 뻔하지만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치킨 전문점이 전망이 좋다, 뭐 유망하다라고 사실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일반적이고 워낙 보편적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도 치열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본부장님은 치킨집이 그래도 여전히 유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본부장님의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치킨집이 만약에 유망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유망하다라고 딱 명확하게 설명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뭐냐면 저희 엉크스치킨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뭐 다른 이제 브랜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니 엉크스치킨을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급망이나 공급 단가가 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맛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 차별화되어 있고 신제품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고객이 항상 느끼는 필요로 하는 맛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음, 세 번째는 교육 시스템인데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직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계와 염지와 배송까지는 하루 안에 다 해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신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단가 면에서는 저희가 그 시세에 맞춰서 해야 육개 시세에 맞춰서 단가를 조정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단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세대로 해서 시세가 높아져서 끝까지 높아지냐 그렇진 않고요. 시세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습니다. 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딱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맥시멈 시세와 시세의 맥시멈과 하향선의 그 시세를 음, 정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맛은 뭐 어느 치킨집보다는 맛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쿠킹하는 것도 그렇고 염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나머지 맛의 소스나 뭐 이런 시즈닝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맛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시스템에서 말씀드리면 네. 뭐 치킨이라는 거를 해본 분들이 창업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전혀 알지 못한 문외한 뭐 이제 치킨에 대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저희 교육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네. 이론 교육 3일 정도 하고요. 실습 교육은 7일에서 10일 정도를 해요. 만약에 이분이 그 스킬업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육을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이제 교육은 교육을 하면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교육을 받고 매장에 나서 내가 점주로서 또는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모든 부분은 손님이 알거든요. 손님께서 저게 잘못되어 있구나. 저게 음, 사장님이 좀 능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손님께서 좀 약간 이 맛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킬업을 시켜주고 최대한 많은 교육을 시켜주고 음. 또는 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창업을 하신 후에도 저희가 가서 계속 지원을 해드립니다. 교육 지원도 되겠지만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이 유명한가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그냥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막 홍보를 하시는데,
네. 자, 어쨌든 사실 근데 뒷부분에서 아이템에 네. 대해서는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도 치킨이라는 이게 치킨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유망해서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가장 보편적이니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조금 그 애매하긴 했는데 또 그 사이에 이제 엉크스 치킨을 막 홍보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을 일단 좀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 저기 뭐 최현수 기사님 같은 경우도 음식계 전문성이 꽤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실제로 요즘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치킨집에 대한 거는 게 예를 들면 최현수 기사님이 창업 컨설턴트로서 창업자들에게 아 치킨집을 해라 맘 놓고 해라 아니면 뭐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어떤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네. 제가 아무리 안 먹어도 일주일에 한 번, 뭐 네. 적다 그래도 한 달에 한 세네 번? 아니 세 네. 번, 두 번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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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보면 이 메뉴라는 것들의 어떤 항상성을 봤을 때 이 뭐 10대부터 뭐 노년층까지 치킨은 저희의 뭐 진짜 거의 이제 소울 음식에 들어와도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 봤을 때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다양성을 찾기도 하고요. 서비스적인 면도 찾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치킨집에 대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이제 그 엉크스를 얘기하면 일단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 인테리어적인 면과 다양한 메뉴와 그리고 가성비라는 부분에서는 엉크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거든요. 예, 뭐 사실 저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술도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 뭐 술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먹거나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편인데도 사실 치킨을 종종 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은 음식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치킨집들이 브랜드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치킨집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창업자들에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수요가 많아서 그러겠지만 자, 이분들한테 이것만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창업자들에게 그 치킨집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런 점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치킨집 창업을 또 뭐 포함해서 네, 뭐 창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대박 나는 거는 늘 꿈꾸고 시작을 하지만 네, 욕심을 좀 약간 접어놓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 운용 계획을 명확하게 좀 시켰으면 준비하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 이게 창업이란다는 거는 뭐 이제 가족의 생계도 달려 있고 좀 딸려 있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전부를 거는 거죠, 전부를. 예, 전부를 걸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누군가는 이제 자기의 뭐 저 본업이 있고 서브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달고 하기 때문에 네. 욕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욕심을 좀 약간은 접어놓고 음, 고객을 한번 보고 한 발짝 뒤로 돌아서 나를 보는 그런 창업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운용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일부는 네,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가 절박해지지 막다른 곳까지 가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영업을 하면서도 자금 운영을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앞에서는 돈이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돈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분기별로 또는 뭐 연에 한번 이렇게 세금 공과 이렇게 내는 거를 생각하지 않다 보면 뭐 자금이 빵꾸가 나는 뭐 소위 말해서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런 네. 거를 생각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면 어떤 뭐 창업을 하던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하던 뭐 성공이나 대박을 꿈꾸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식 중에 제 휴대폰이 울렸는데,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어쨌든, 물론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냥 묘미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수 기사님도 혹시
치킨집 창업자들에게 뭐 간단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동네만 봐도 치킨집이 제가 손꼽아 봤을 때 최소한 7, 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한다고 하신다면, 치킨집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가맹본부의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네, 네, 부분이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거 뭐 저는 이제 제 어떤 입장들을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근데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치킨집들이 되게 많은데요. 절대적으로 시키는 데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고 생각되는 브랜드들도 꽤 있고 이런 브랜드들이 도대체 어떻게 장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싶을 정도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준 차이들이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맛의 선호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선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브랜드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자신감을 사실 잃지 않거든요. 네,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치킨집에 관련해서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치킨집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한다 할 때 이런 거를 잘해야 치킨집을 잘할 수 있다. 뭐 저를 대상으로 해도 좋고 또는 본부장님 이제 브랜드들도 있고 뭐 앞으로 창업자를 계속 만날 텐데 적어도 당신이 치킨집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해서 소위 성공 전략이라고 몇 가지 제시해 줄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떤 창업을 하든 그래요. 매출이라는 거는 고객이 지지하는 수준에 대한 척도거든요. 고객이 많이 지지하게 되면 매출은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그 가맹 점주님들이나 또는 뭐 창업을 하고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은 지켰으면 좋겠다. 저희가 음식업을 하잖아요. 네. 치킨이라는 거를 떠나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괜찮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가 정말 별건 아니지만 그걸 저희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요. 같은 브랜드인데 지점마다 맛이 다르다? 그거는 사실은 점주님이나 또는 그걸 직접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보관의 문제 뭐 이런 문제도 많겠지만 네. 가장 큰 거는 사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휴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또 항상 피드백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제일 좋은 거는 기본이 탄탄한 네, 그래서 네, 네. 입소문이 좋게 나고 고객의 평가가 좋아서 그게 매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 그걸 네. 만들어가는 게 점주님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최 회사님 같은 경우도 가맹본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치킨 전문점들을 만약에 만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위 그러니까 성공하는 장사 잘 되는 치킨집의 뭔가 특성. 일단은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창업자들의 인성이 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자들한테 정말 그 사람한테 맞는 아이템인지 가맹본부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과연 누가 마케팅을 잘 활용하냐라는 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못하니까 그걸 프랜차이즈 본부에다가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만큼 마케팅 능력이 SNS와 그다음 블로그와 여러 방면으로 실제적으로 저는 가맹본부 만나러 갈 때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아보고 가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늘상 뭐 가맹본부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가맹점주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늘상 매출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뭔가를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장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맹 본부들이 지속적으로 창업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뭐 지금 본부장님이 강조하셨던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는, 사실은 이게 가장 보편적인 아이템이니까 더 그게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생각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인성 부분, 왜냐하면 이게 음식이다 보니 사실 그런 인성 부분이 받쳐지지 않으면 실제로 뭐 위생 상태에 좀 이렇게 그 미진해질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기본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결국 고객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 강조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가맹본부가 얼마큼 제대로 지원해 주느냐가 실제 이 치킨집에서도, 치킨 창업에서도 결국은 다를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예, 예.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치킨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엉클스 치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동영상 창업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엉클스 치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부장님한테 보통 뭐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창업을 해야 된다면 왜 엉클스 치킨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 어,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맛을 처음으로 꼽거든요. 네, 그러니까 맛의 시작은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신선한 치킨을 가지고 와서 바로 네, 염지를 하는데 저희는 네, 염지법을 음, 최고로 꼽아요. 맛의 네, 처음 네, 시작이기 때문에 염지법을 꼽습니다. 뭐냐면 치킨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염지법이 있어요. 뭐 음, 인젝션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뭐 네, 침전하는 방식, 침투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뭐 텀블링 방식도 있는데 저희는 텀블링 방식으로 해요. 네, 텀블링 방식은 뭐냐면 어, 말 그대로 이게 돌아가는 텀블러 안에다가 치킨과 염제제를 넣고 텀블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뭐 보면 말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정도 생각하시면 되나요? 네네네네 아, 맞습니다. 예, 그런 예, 예. 식으로 뭐 일정 시간을 돌리고 방향을 바꿔서 또 한번 돌리고 네, 네, 그렇게 네, 염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맛도 골고루 깊게 배고 네, 치킨 자체도 처돼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육질도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네, 다른 방식보다는 저희가 선택한 건 텀블링 방식으로 염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염지제 자체도 저희가 저희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뭐 맛있게 또 고급스럽게 그리고 잘 어울리게 향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음, 뭐 어떤 치킨보다도 저희는 맛있다고 자부할 수 맛있다. 있습니다. 네. 다른 그 맛있으니까 우리 선택해라. 그 다른 건 없어요? 아, 이거 이제 자랑할 기회를 확실하게 드리는 건데. 네, 좀 전에 많이 자랑을 해가지고 네. 저희는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뭐 제 나름대로는 교육 저희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메뉴가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치킨, 뭐 프라이드 아니면 양념 이렇게만 나누면 사실은 조리 교육 시키는 것도 되게 심플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엉클 치킨 아까 제가 이제 메뉴나 이런 게 좀 남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일반 치킨 업체보다는 조금 더 정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맛이라는 거는 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염지부터 시작을 해요. 네, 염지에서 나온 그 향과 맛이 네, 저희 소스와 어울리는 거를 잡아주는 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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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맛을 내는데 작업이 불필요하게 많이 가거나 손이 많이 가거나 아니 공정이 복잡하거나 그렇지 아, 않고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드는 게 저희 비법이기도 하고요. 네, 네, 또 맛이라는 건 그렇고요. 네, 맛은 이제 염지부터 이제 이런 간단한 조리 과정 네, 그러면서 또 맛은 굉장히 좋게 만드는 이제 염지와 소스와의 어울리는 그 맛. 네,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드린 것처럼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편할 수 있게 네, 초보자도 접근하는데 편할 수 있는 방식, 조리 방식 그리고 또 조리하면서 자기들이 익혀야 되는 그리고 사실은 치킨이라는 게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기름 위에서 네,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또 그 뭐 이런저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전에도 유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재나 화상, 뭐 절상 사고 또는 뭐 이렇게 베이는 사고 이런 것도 좀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분명히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고객 응대나 또는 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 회사님이 볼 때 브랜드, 어차피 담당 브랜드 매니저니까, 그죠? 최 회사님이 볼 때 엉클스는 이런 면이 좀 남달랐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다양한 메뉴가 있고요. 네네. 그 메뉴가 맛에 절대 뒤지지가 않고 가성비라는 부분에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한번 엉크스에 가게 되면 저는 가심비라는 부분을 또 가지고 대박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성비와 이제 가심비. 예, 네네. 그래서 동장님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게 서울에 언제 진출하시냐. 서울에도 구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좀 본격적으로 좀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찾으면 제가 실제적으로 안양점에 가보면 진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들이 와서 또 드시는 걸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가장 그 엉클스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메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가성비. 이거는 정말 엉크스를 따라갈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일단 뭐 지금 최 회사님 이야기는 약간의 고객의 입장에서도 예, 이야기한 예.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 본부장님 기분이 좋으시겠다. 고객들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니까요, 그죠? 자, 실제로 이렇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 드러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쨌든 우리는 경쟁력 있게 만들었는데 실제 매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매장, 소개해주고 싶은 매장, 자랑하고 싶은 매장이 있는지를 질문 드리거든요. 혹시 그런 매장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점이 2개가 있는데 네네. 네, 가장 가까운 데가 아마 안양 평촌에 네. 있는 시장을 가보시면 네. 그쪽에서 많은 우리 엉크스에 대한 정신, 우리 엉크스가 하는 방식, 그리고 엉크스 브랜드에 대한 강점 이런 거를 다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직영점을 말씀하셔서 제가 원래 그 다음에 준비된 질문이 그런 거거든요. 가맹점주들 중에도 누구는 잘하는 데가 있고 누구는 좀 안 되는 데가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면이 좀 다르더라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일단 본부장님 말씀은 직영점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그 직영점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잘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매장의 어떤 장사가 잘 되는 이유. 가맹점마다 점주님의 좀 아까 저 브랜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성 그리고 가맹 점주님들의 그 특성이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떤 하나의 매뉴얼을 가르쳐 드려도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죠. 그걸 또 이제 응용하는 것도 실행하는 것도 좀 약간씩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코칭을 하고 있지만 네. 사람의 특성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쳐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만약에 가맹점에서는 일산에 가도 정말 괜찮은 매장이 있습니다. 일산 식사동에 가면 괜찮은 매장도 있고요. 장사도 잘 되고 고객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은 그런 매장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릴 때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가맹본부에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영업력이 떨어지는 가맹점들도 있잖아요. 그런 매장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매장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매장이 그러냐고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런 매장들은 이런 면에서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못 챙기면 실제로 영업에서 성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운영 사례라든지 뭔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주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교육을 네. 시켜. 그리고 그거가 제대로 접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분명히 알아요. 좀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런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됐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점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네. 가맹점에 대한 문제를 가맹본부에서 어떻게 캐치해서 빨리 시정해 나가고
그걸 피드백해줘서 가맹 점주가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해서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뉴얼이나 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100% 적용된다고는 사실은 저희는 믿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매장에 가서 계속 봐주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지금 상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살피러 가는 거죠. 물론 그 저희가 브랜드를 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것만 보게 된다면 분명히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맹 점주님과 그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담당자와의 마찰이나 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쉽게 또는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게 또 갈등이 점점 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렇게 가서 피드백해주는 방법 그리고 또 지원해주기 위한 방법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 점주님들과 만나게 이 대화를 나누면 어려움을 먼저 듣습니다. 많이 얘기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또 이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분께서 어려워하는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지원해 줄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개선시켜 드릴까요? 라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브랜드를 고객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경험해 본 브랜드 매장 거기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만나보고 점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을 쉽게 갈 수 있죠. 가서 점주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또는 느끼기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대표님, 그 본부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도 사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가맹점들, 매장들이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매장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본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이 업계에서도 가맹본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엉클치킨 같은 경우는 가맹점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맹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맹점들과 지속적인 소통, 그들의 어떤 의견들을 들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시행착오를 적게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겪으면서 자기가 받아가는 것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변질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서 10분의 고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 분의 고객이 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사람 많은 고객들의 의견이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점주님께서도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객관적이면서 또는 또 가맹 점주님의 편에서 또 브랜드를 지켜나가야 또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또는 업이기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제 이거 뭐 창업자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일 텐데 사실 가맹사업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장사가 잘 되는 매장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좀 더 떨어진 아까 그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출 부진으로 나타낸다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가맹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가맹점들에 대한 어찌 보면 뭐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가맹본부가 이런 데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자. 혹시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뭐 아까 하고 이야기하고 연결되거나 또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거는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가장 음. 큰 건 매출이 하락했다. 네. 이런 문제점을 찾는 건데 이게 내부적인 거냐, 네네네. 외부적인 여건이냐, 이 두 개로 나뉘어서 찾거든요. 네네네. 내부적인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가맹점주님의 또는 가맹점의 그 근무자들이 하는 그런 많은 문제,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고, 두 네.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음. 들면 뭐 앞에 건물에 또는 옆에 건물에 뭐 경쟁점이 낮다, 우리보다 브랜드가 훨씬 유명한 어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오픈했다, 뭐 이런 식의 외부 여건일 수도 있겠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내부적인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해주고 교육해주고 다시 이제 매뉴얼에 대해서 네네네. 설명해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내부적인 거겠지만, 네. 외부적으로 만약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치킨을 지원을 해드리죠. 무료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행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음. 또는 뭔가 뭐 어떤 뭐 구성을 바꿔서라든가 네. 아니면 가장 인기 많은 제품에 대해서 뭔가 판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최 회사님한테도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제 가맹본부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미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한다, 컨설턴트 입장에서 가맹본부가 예를 들어서 영업부진 매장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조금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얼마나 가맹점들을 지켜보고 있냐는 거죠. 가맹본부들이. 지켜보고 있다? 예, 가맹점 하나하나를 얼마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냐는 거죠. 많은 네네네네. 가맹본부들이 뭐 가족 같습니다. 뭐 많은 것들을 캐치플레이를 하는데 실행을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불황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상태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면에 봤을 때 어떤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맨날 다니는 골목에 뭐가 생겼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지 브랜드한테 그걸 좀 요구 많이 하는 편이에요. 불황이라고 하지만 고객 들어오는 채널들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그런 면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못 따라오는 거지, 가맹본부가. 이거를 세부적으로 잘 활용하냐, 못 활용하냐, 있냐는 되게 어떤 마케팅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지원해주는 브랜드와 하지 않는 브랜드는 매출 차이가 가맹점은 엄청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잘 들으셨죠?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가맹본부들에게 보통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가맹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영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이제 가맹본부가 얼마나 거기를 챙겨주고 진짜 말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처럼 거기를 도와주고 이런 게 잘 되면 사실 좋은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좋은 프랜차이즈고 나쁜 프랜차이즈가 사실 결정 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에서 최 회사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본부장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창업자들이 결국은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다면, 엉클스 치킨을 이제 하기로 맘먹는다면 뭔가 좀 기대하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뭘 좀 면제해 주지 않나, 뭘 좀 특별하게 지원해 주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엉클스 치킨이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뭔가 특전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맹비는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네네네. 가맹비는 받지 않고 교육비도 일부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육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노하우가, 그리고 이제 엉클스 치킨만의 시스템적인 걸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교육 필요한데 저희가 네. 할인은 일부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또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서 딱 얼마다, 뭐 맥스 얼마까지다, 최대 얼마까지다 이렇게 그리고 네. 또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담보나 이런 설정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아마 네.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창업 비용은 저희가 14평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 네. 뭐 기기, 집기, 뭐 이런 간판, 시설까지 해서 한 4,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뭐 물론 네. 나머지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급배기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은 별도이긴 한데 그런 부분 제외하고 그러면 저희 업계는 좀 싸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생각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실제로 이제 창업자들이 많이 가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어도 예를 들면 좀 더 정교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시식을 해본다든지 또는 네. 가맹점주를 만나본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싶거든요. 혹시 네. 엉클스치킨에서는 그런 창업자들에게 그런 기회는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대표 번호가 있잖아요. 네네네. 대표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네. 하고 스케줄을 맞춰서 매장에 방문해 보시고 시식도 가능하시고 어떻게 영업하는지에 대한 거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고객으로 잠행해서 암행으로 오셔가지고 보는 것도 가장 좋겠죠. 그럼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염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후반부에 사실은 약간의 통신 장애 비슷하게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무사히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엉클치킨에 대해서도 소개들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치킨집 창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짧지 않은 시간인데, 본부장님 끝까지 설명 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최현수 기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